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타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집중한 상태에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고민 중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해서 카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시면서 선택해주세요. 카드 고르셨으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수호천사에게 축복받게 될 일. 여러분들의 수호천사 또는 조상님들 또는 각자의 어떤 믿는 신념들이나 이런 거 다르겠지만 각자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신이나 이런 존재들이 나를 좀 어떻게 앞으로 축복을 해 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함 그리고 예술성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은 좀 세상을 좀 이상주의적으로 좀 사시는 분들이 있다. 또는 아주 좀 여러분들만의 꿈이 있다라든지 좀 남들과는 조금 특별하게 좀 다른 그런 능력들, 그리고 사람들과 또 다른 어떤 시선들 있죠.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준이나 보는 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쉽게 이해받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외롭기도 하다. 나는 대중적이지는 않아. 나는 좀 일반적이지는 않아. 많은 사람들이 나랑 잘 지내지는 않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 또는 1%에 해당하는 분들이지 대중들, 수많은 일반적인 사람들 90%, 99%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호천사가. 너가 세상 사는 거 힘든 거 잘 알아. 너의 어떤 풍파들, 너의 반대되는 방향으로서 너무 많은 것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너의 삶이 언제 한번 편한 적이 있었냐 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핑크색 같은 순수함,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은 모습, 또 순수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예술성 같은 거가 좀 있다. 터키옥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술이랑 잘 어울리는 분들이나 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있다. 어떤 거에 굴레에 어떤 이렇게 딱 속박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어때?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왜 안 돼? 그게? 해보면 되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카드가 이제 은둔자 카드가 2장이나 나왔거든요. 서로 다른 타로 종류인데 은둔자 카드가 2장이나 나와서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색채 카드에도 남색 카드가 나왔어요. 파랑색도 대략적으로 남색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이 카드에 몇 장 뽑아보지 않은 여러분들의 어떤 제너럴 리딩 카드에 1대1 상담은 아니니까 계속 뽑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남색, 파랑색, 그리고 은둔자 2장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좀 고차원적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바라는 게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적당히 그냥 보고 가라. 적당히 보고 괜찮다 싶으면 사겨. 결혼해. 빨리 애 낳고 살아.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안 돼. 그리고 항상 이 무지개는 우리가 꿈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이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해피니스, 행복, 평화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지개가 들어가면은 기분이 나쁜 그림은 없죠. 기분이 다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 연애만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고지식해 보일 수는 있는데 가족을 꾸릴 거를 무조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이 사람이랑 잘 됨으로 해서 그래서 진지한 관계를 감으로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떨지까지. 근데 지금 아직 이 사람 눈 마주쳤어. 이제 한번 손잡았어. 이런데 머릿속에는 거기까지 시나리오가 다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나 사랑에 있어서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기운이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서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는다라든지 오늘의 주제처럼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기에도 좋은 시기고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시기인데 속도감이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도가 느릿느릿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들어왔냐 나갔니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좀 급진적으로 속도감이 진행이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오래된 사람 지금 이미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랑 잘 될 가능성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지금 옆에 없다면 과거의 사람 중에서 누군가랑 굉장히 좀 잘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냐 과거의 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새로운 유패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8이라는 숫자는 제너레이션이나 리제너레이션을 뜻해요. 새롭게 순환이 되고 재생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이런 카드거든요. 이런 숫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는 여러분들만 나만 잘 될 수는 없잖아. 나만 재창조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으로 해서 또는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도 어른으로 만들어주고 나도 어른이 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진지한 우리의 만남 남녀 간의 만남 뭐 요즘 꼭 결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혼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을 뭐 뉴페더라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가 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착 카드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확 다가갔을 때 어떤 잘 되는 느낌이라고 보다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뭐 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많았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평생에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좀 여러 군데에 씨를 뿌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다 가져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졌어. 작년에만 해도 뭐 금리가 몇 %였고 이자 부담이 월 몇백이었는데 올해는 지금은 뭐 이자가 거의 2배가 됐다라든지 여러 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뭐 극단적으로는 약간 문어발식으로 또는 여러 개 투자를 했다라든지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그거를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뭔가 한두 개가 좀 뚫려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개가 다 어렵지 않다. 10개가 그동안 다 어려웠다면 또는 9개가 다 어려웠다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2개 이제 좀 뚫려 나가는 시기. 우리가 뭐 그 돈맥 경화라고도 하잖아요. 돈이 좀 안 통해서 결국은 뭐 연쇄 부도가 난다라든지 연쇄적으로 다 막혀버린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여러 개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투자했던 어떤 포트폴리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하나가 뚫릴 것이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하나가 뚫림으로 해서 나머지도 연달아서 쭉쭉쭉쭉 해결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우선 막혔던 부분이 뚫리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정리가 된다,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숨통이 트인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 지인관계, 친구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은 우선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의 어떤 좀 운명적인 사람을 좀 만나게 되는데 이 운명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사랑이나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짝은 누구냐면 약간 멘토 같은 사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나 인간관계 속에서 뭐를 해야지 이거를 해야지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나는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와 내가 인연이 닿을 운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발견한다라든지 약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적인 어떤 파트너, 운명적인 여러분들의 멘토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냥 단순히 친구 관계가 궁금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가 미래에는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밝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조금 답답할 수는 있어요. 답답해서 현실에서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다음에 저기를 갈게 라고 눈독을 들여놓는 거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나를 좀 눈여겨본다 라는 거는 내가 좀 이쁨을 받는다거나 좀 제너럴 하게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디를 가든 좀 관계가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디를 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장소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뭐 퇴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동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새로 생성하고, 뭐 영업을 위해서든 뭐 사업을 위해서든 어쨌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영업을 한다라든지 관계를 쌓아 나간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동하기에도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 시험, 이직, 뭐 퇴사 또는 여러분들의 뭐 사업이나 자영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지금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보인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이제 나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좋은 카드들이 있죠. 물론 뭐 어떤 카드가 꼭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컵 카드의 경우에는 조금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요 일에 있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는 굉장히 좀 외골수기도 하고 너의 고집 아무나 못 꺾고 하지만 너는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가야 돼라고 좀 얘기를 하는 듯해요. 왜냐하면은 은둔자 카드가 여기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지금 옮겨지거나 뭐 시험이나 어떤 이직이나 퇴사라든지 뭐 이런 쪽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뭔가 좀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여러분들의 몸값,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훨씬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누군가가 봤을 때 내가 굉장히 좀 쓸모가 있겠다, 도움이 되겠다, 나의 땡땡땡의 보탬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컨택을 한다라든지 나를 필요로 하거나 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보석이 자기 빛을 이렇게 좀 가리우고 계속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반짝임이 밝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밝지는 않아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몰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실력적인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뭐 잘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각자 업무마다 꼭 실력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육체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감성적인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적으로도 나중에 예를 들어 조금 이 리딩은 한 달에서 3달 정도인데 그 시기를 좀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너의 이런 면들을 내가 봤었는데 굉장히 좀 좋았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 뭐 아니면 내가 일을 좀 같이 하는데 뭐 같이 해줄 수 있냐, 같이 들어와서 함께 하자라든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 에너지가 어떤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어떤 한쪽의 전문가의 영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좀 갖추고 있고 그렇게 좀 갖추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약간 넓고 얕게 뭔가를 잘한다라기보다는 아주 좁고 깊게
그거를 아주 잘하는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좋아할 만한 어떤 그 분야의 뭐 대표들, 그 분야에 어떤 뭐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미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지고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좀 눈독 들이고 있을 수도 있고, 아까도 이렇게 남자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것 같다. 물론 여자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 누군가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를 좀 힘들게 이렇게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안 하고, 사람마다 그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수호천사나 신이 너는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야, 너는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기야, 너는 지금 아이를 양육을 할 때야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정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부할 시기에 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일을 하는 시기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런 타이밍을 놓쳤을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과거 당시에 공부를 잘 안 했어서 공부를 좀 늦게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리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막 돈이 막 필요하대. 그래서 돈을 벌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이밍을 되게 좀 잘 맞춰놓은 것 같다. 이 사람이 이쯤에서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사랑에 있어서 상처도 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수호천사에게 축복받게 될 일.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뭐 수호천사라든지 여러분들 뭐 조상님, 또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서로는 다 다르겠지만 어떤 신, 결국은 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존재들이. 또는 그 존재가 설령 없다고 해도 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나를 응원하고,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사랑에 있어서든 뭐 일에 있어서든 또는 돈에 있어서든 관계에 있어서든 새롭게 뭔가가 많이 좀 생겨나는 느낌이 든다. 여기도 씨앗이 심어지고 저기도 씨앗이 심어지고, 여기에 새로운 가능성, 저기에 새로운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좀 뿌리 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가 어떤 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사랑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나 어떤 다시 한번 재회를 해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막 매출액이 막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가능성이 좀 유망하고 좀 재밌어 보이고 비전이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로 확장을 이제 막 한다라든지 또는 했다라든지, 요런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수호천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색채 카드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음갈색, 노랑색, 이게 붙어서 나왔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음갈색이 물론 좀 썩은 색깔 아니에요, 뭐 나쁜 색깔 아니에요, 하지만 음갈색, 갈색, 뭐 황토색, 금색, 노랑색 중에서 찐노랑색, 이런 것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미가 돈을 상징해요. 또는 뭐 부동산, 땅.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이 이런 갈색이나 뭐 누런색이나 또는 음갈색, 그러니까 초록색이 섞인 느낌, 그리고 초록색 이런 느낌을 하고 있지, 뭐 돈이나 땅이 막 빨강색이랑 어울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다 이제 돈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진 게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뭐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멀리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거를 뭔가 갖고 있다라든지 결국은 나에게 어떤 돌아올 것들 또는 내가 그런 것들 지금은 초라한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떤 이런 거를 이미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좀 갖고 있다. 이제 막 시작이 된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 뭐 보면은 자수성가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도 하고 또 개천에서 용난다라고도 하는데 야, 용나기가 어렵다. 요즘은 많이 그러죠.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좀 타고난 기반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또는 이게 성격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성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면이 남들보다 되게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결정론적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유전자나 타고날 때,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느 정도 좀 타고나는 부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공부도 유전이라고 하죠. 실제로 공부에 좀 특화된 스타일의 어떤 성격이나 머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꼭 그게 이제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냐면 뭐 디자인을 잘하는 것도 머리가 좋은 거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것도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머리가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공부의 뇌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고 해서 서로 각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만의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오래된 어떤 여러분들만의 기술이나 뭐 스킬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나는 원래 이랬어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그렇고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새롭게 좀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우연히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은 뭔가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 뭐 인만추라고도 하고 뭐 자만추라고도 하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인위적인 만남 추구. 근데 좀 자만추 느낌이 좀 나요. 자만추 느낌이 나고 재회를 한다고 해도 되게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딱 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또 보게 되고 너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눈빛 속에서 나의 눈빛 속에서 서로를 잊기는커녕 뭐 더 생각이 깊어지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말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재회를 한다라든지 우연히 진짜 누군가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속도감이 좀 있어 보여요. 속도감이 있어서 급격하게 이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는 느낌. 뭔가 지지부진하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만나면서도 결혼 생각을 못 한다거나 뭐 진지한 어떤 관계로서 생각을 못 하고 겉으로만 서로 피상적으로 도는 그런 관계들 있죠. 그냥 인공위성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서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고 이분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뭐 서로 뭐 나는 애를 몇 명을 낳고 싶고 나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다 합의가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도 전에 그냥 서로 겉핥기식으로 만나고 사랑한다는 어떤 미명하에 그렇게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빈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거를 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우연히 좀 만나게 될 가능성, 사랑에 빠지게 될 가능성, 그리고 재회를 한다고 해도 좀 자연스럽게 재회를 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빠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결혼을 생각한다거나, 뭐 재혼을 생각한다거나, 뭐 가족에 대해서 생각한다거나, 우리 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라든지, 서로 고민을 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사랑 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안정감.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안정감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저 한 2배 벌 수 있는 게 뭔가가 있는데 좀 해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복리식으로 이렇게 굴려갈 수 있어. 약간 그 개똥구리처럼 이렇게 계속 굴려가면 계속 커져. 그런 거는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뭐 좀 모험을 한다라든지 갑자기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상가 투자 같은 거는 좀 굉장히 고수들만 하라고 하잖아요. 좀 어렵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다 뭐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니까 굳이 오프라인 어떤 상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유명한 어떤 홍대나 뭐
강남 이런 데 빼고는 되게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물건을 다루는 상가 투자 같은 거는 좀 어렵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상가 괜찮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 말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해왔었던 어떤 재테크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 중에 좀 괜찮은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쯤에서 좀 팔을까요? 팔아갖고 수익 실현을 할까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그냥 끼고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끼고 있으면 이게 복리처럼 불어난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보다 지금은 많고, 지금 그걸 또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보다도 또 더 많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또 계급이고 한 게, 그냥 돈이 있고 자산이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막 몇 배가 오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애초에 처음부터 조그만 거로 시작한 사람은 그게 곱하기 두 배가 된다 한들, 뭐 100원이 200원밖에 안 되는 건데 1억은 200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케이스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해왔던 게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좀 금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확 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또는 여러분들이 당장 그런 거는 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어떤 투자처, 수익률은 조금 낮지만 좀 안정적인 곳들,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너무 막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무리해서 어떤 금전적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대로만 너는 놔두고, 너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호천사인 나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커진다는 거는 그건 내가 장담할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복리로 꾸준히 쌓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돈이 안 될 수가 없다 라는 거야. 그게 가다가 갑자기 뭐 폭락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이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이거 이쯤 되면은 요 정도 오르겠구나. 그리고 딱 됐더니 정말이네.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은 요 정도 되겠구나라는 게 너무 가시적으로 보인다. 안정감 있게 간다. 안정감 있게 투자한다. 정말 제너럴하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잘 하면 어느 정도 시간 후에는 여러분들이 그걸로 분명히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자산이 증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관계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뭐 관계도 굉장히 많죠. 뭐 친구, 지인, 뭐 부모나 선배나 많죠. 뭐 회사에서도 있고, 뭐 직장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약간 여러분들이 안 나가려는 뭐 모임이 있다라든지, 안 보려는 사람이 있다라든지, 외면하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려면 남이 해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는 없다. 내가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어떤 이런 그동안의 어떤 고집들이나 사람들을 대하면서 약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특유의 열받는 부분, 여러분들 특유의 핀도가 나간다라고 그러죠. 그런 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이제 부정적이기는 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떤 대하는 거가 완전히 화기애애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왁자지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주변에서 봤을 때 좀 싸우는 건가?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오히려. 얻고,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뭐 이렇게 소심하게 지낸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면 나 좀 아닥하고 있어야 되겠다. 좀 조용히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인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오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원래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의 적극성, 어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랑 치열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거, 브레인스토밍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죽인다라기보다는 그런 거는 계속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과거에 뭐 나랑 좀 안 좋았던 사람들, 과거에 나의 모습 때문에 상처받았었고, 그때 당시에 뭐 나로 인해 좀 관계가 안 됐던 그런 관계, 또는 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람과 끊긴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타로를 보는 지금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에는 수호천사가 좀 여러분들의 어떤 고집이나 상대방의 본인의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은 것들이죠. 관계 속에서도 꼭 남녀 간에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 속에서 조금 잃어버린 관계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기간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어떤 시점 기준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어떤 화해 제스처 같은 것들이 좀 보여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니까 그게 당장 내가 뭐 어제 누군가한테 실수를 해서 그 사람이랑 화해를 하나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조금 묵은 때 같은 게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들의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관계, 아직 서로 사과가 주고받아지지 않은 관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날 정도로 좀 오래전 관계, 이런 게 있을 텐데, 여러분들과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수호천사라든지 뭐 이런 도움을 받아서 화해할 일이 생긴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관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뭐 한 50 정도로 서로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당분간 조금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서로 많이 가까워지고, 약간 뭐 남녀 사이,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사람을 좀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안 보면 그만이고, 뭐 좀 그런 것도 있잖아. 헤어지면 그만이고, 뭐 안 보면 그만이고, 서로 뭐 퇴직하면 그만이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걸로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누군가와 다시 인간관계로서 이어진다라든지, 서로 연락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페이드 아웃 되고 멀어지는 게 너무 사실이죠. 근데 그런 관계들을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스처를 취하고, 누군가가 뭐 만나자고 한다라든지, 뭐 오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의 상처 치유 과정 같은 것들, 과거에는 비록 좀 힘들었고, 과거에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런 거를 좀 극복하는, 그래서 오늘이 어제보다 낫다, 내일 딱 됐어, 오늘이 어제보다 낫다, 계속 내일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직장이나 어떤 사업이나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완벽주의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좀 많고 좀 불쌍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이걸 또 다 알아주는 거는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만 고생하고 있고, 좀 나만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이나 여러분들의 뭐 작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컨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작품, 실력, 일하는 모습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그런 게 있죠. 내가 일을 하러 이 회사를 다니는 건데 감정적으로도 되게 좋다라든지, 내가 일적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감정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안식처가 된다라든지, 그래서 일을 하는 그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일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분야 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되게 편하고 행복하고 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일적으로, 뭐 여러분들의 뭐 사업적으로 이런 게 뭐 확장한다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어떤 만족감과 감정적인 행복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모으기도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좋은 시기예요. 사람들, 왜냐면 알바를 쓰거나 직원을 채용한다라든지, 또는 동업을 할 사람들을 뭐 나 말고도 A 분야, B 분야, C 분야 이렇게 해서 데려와서 같이 뭔가를 으쌰으쌰 하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다. 결과물로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기상조일 수는 있어요. 좀 아직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내는 데에 있어서는 아직 그 무르익지 않은 무언가가 좀 있는데, 사람들을 꾸리고 뭔가 이렇게 서로 단합시키고 으쌰으쌰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떤 기획을 하고
뭔가 왁구를 짠다라고도 하죠. 어떤 이런 느낌으로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좋다.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또는 뭐 나는 옮기거나 뭐 이러는 건 상관없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를 받는다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수호천사에게 축복받게 될 일. 여러분들은 엄청 큰 변화에 지금 소용돌이 속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녀 간의 어떤 만남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꽂히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반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갑자기 나의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하기도 하고 과거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게 올라오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챌린지, 뭐 도전, 뭐 이런 역경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조금 아쉽겠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로부터 삶을 좀 바뀌게 만들어준다. 수호천사나 뭐 신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조상님, 여러분들을 좀 돌봐주는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좀 푸시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좀 만나봐. 야, 저기 좀 저 사람이 좀 말 걸어오면 좀 평소 너 같지 않게 좀 이렇게 좀 해봐. 약간 이렇게 등 떠미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뭐 영화 알라딘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니가 이렇게 그 남자 주인공을 이렇게 하잖아. 막 그러면 뭐 뻘쭘하지만 이렇게 갖고 또 여자 주인공이랑 또 대화도 하고 막 어색한 그 웃음으로 막 대화를 또 이어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변화라는 거 이 변화는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한다라든지 고민을 하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고민을 하는 시기는 과거였다. 이 고민이 끝나고 결정을 해. 행동을 해. 뭔가 딱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행동을 한다라든지 막 이제 ing로 하는 거죠. 그러는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민을 한 시기, 앞으로는 행동을 하는 시기. 뭐 요렇게 우선 한번 쫙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우선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힘들었던 어떤 과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있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나 약간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만나게 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를 한다. 근데 그 상처를 누군가가 그냥 나한테 이렇게 돌봐주고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적극성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여러분들의 적극성. 수호천사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해봐. 너 뭐 이런 뭐 활동을 해봐. 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뭐 두려워?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서봐라고 좀 아까도 제가 등 떠미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완즈적인 에너지, 불의 에너지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명상을 하면서 과거를 릴리즈하고 뭐 흘려보내고 이러면서 상처를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들도 만나고 나도 좀 성격이 좀 바뀌고 나도 성격이 조금 더 활발해진다라든지 아니면 좀 적극적이 된다라든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이 제 조회수가 뭐 예를 들어 뭐 2만 회다 3만 회다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상대적인 차이는 있겠죠. 나의 어떤 적극성이 원래 적극적이야 나는 그러면은 조금 더 적극적이 되면서 나의 어떤 그동안의 관계에서의 좀 안 풀렸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풀리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많이 좀 적극적이지가 않았어. 좀 소심했어 심지어는. 근데 이런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마치 그 디즈니 영화에서의 그냥 수동적인 어떤 여자 주인공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적극성. 여러분들이 뭐 남자분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적극성과 상대방의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좀 좋은 사람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좀 좋아지고,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아, 나 참 그때 나 참 상처가 많은 어떤 어린 양 같은 존재였어. 이러면서 그런 걸 좀 이젠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든지, 요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상 행동에 뭔가를 옮길 때 되게 좀 주춤주춤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본인들의 실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나의 매력에 비해서, 예를 들어 실력이라는 게 뭐 꼭 일이나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 매력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뭐 대화 스킬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커먼 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나오는 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한마디로 표현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든지, 약간 한국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왜 이렇게 잘 이렇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영업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어떤 A라는 거에 대해서 좀 A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붙여갖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약간 A 마이너스 알파 해갖고 너무 솔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보면은 어떤 진실, 이런 어떤 무게감 같은 게 되게 강하신 분들이에요. 진실, 뭐 진리, 이런 걸 되게 추구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진지하시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나를 갖고 놀듯이, 때로는 내가 조금 더 가볍게, 때로는 진짜 내 스타일대로 진지하게, 요거를 좀 자유자재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나 뭐 이런 부분들, 금전적인 부분들을 딱 보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딱 쥐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거를, 여러분들 재산, 여러분들 자산, 여러분들의 투자, 또 돈이 될 만한 부분들을 딱 쥐고 있고 잃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감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감각이 없이 나는 그냥 돈만 많아, 뭐 쩐주 역할이야, 아니면 돈만 됐어, 그러고서 돈을 벌어, 아니면 그 돈을 잃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은 회사 대표로 치면 실무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대표로서도 잘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실무에 강하면서 어떤 로드맵이나 비전 제시 같은 것도 잘하고, 또 실무에 강하면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스킬에 능하다든지, 또는 사람을 활용하는 처세술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되게 잘한다라든지, 같이 잘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주식도 하는데 부동산도 좀 괜찮게 잘해. 두 개의 쌍두마차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수익률 같은 것도 더 좋겠죠. 또는 때로는 부동산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주식이 좀 거기서 좀 재미를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른 어떤 돈을 버는 어떤 방식들, 이런 쪽에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투잡, 쓰리잡, 포잡 막 이런 걸 떼어. 그래서 여러 개에서 돈을 좀 갖고 오는 어떤 실무적인 능력들이 좀 많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을 좀 몸을 갈아 넣는 느낌이 들어요. 좀 24시간 한정되어 있고, 나라는 몸이 정해져 있는데, 나의 체력이 정해져 있고, 나는 나이가 조금씩 드러나가고, 그런 거는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노동 베이스로, 근데 그 노동 베이스라는 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 나를 써주는 곳이 없어서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A도 가능하고 B도 가능하고 C라는 능력도 있고 D라는 곳에서도 분야에서도 가능하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를 들면 내가 인간이다, 근데 수호천사다, 그럼 조금 더 상위의 차원이잖아. 예를 들면 내가 뭐 일반 사원이다, 일개 사원이다, 과장이다, 임원이다, 이게 좀 수준이 다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인간에서 수호천사로, 또는 일개 말단 사원에서 임원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몸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은 사람을 쓴다라든지,
직원이나 알바를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처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조금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부품처럼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만능의 어떤 부품이 될 수는 있어요. A, B, C, D 다양한 곳에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전천후에 만능의 기능을 가진 다재다능한 인재가 될 수는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갈려 나간다는 거죠. 일적으로나 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능력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다양하다. 되게 다양한데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너무 아깝다. 더 크게 상위 차원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 윤회를 계속 윤회 사슬을 끊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를 들면 나는 위에서 부모님이나 그전 세대로부터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밑에 해. 나는 맞고 컸어. 근데 내 밑에는 절대 난 때리지 않아. 난 사랑해. 그건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뭐에 세포가 암이 걸리더라도 참을 건 참고 아니면 내가 뭐 힘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나는 굉장히 좀 여유롭고 풍족한 내 노력을 통해서 그런 거를 물려주거나 아니면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죠. 내가 특정한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화가 난다라든지 감정적으로 뭔가 거기에서 상처를 계속 받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까지 계속 상처를 받는다면 윤회의 사슬을 꺼낼 수 없는 거죠.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어떤 깨달음과 나의 어떤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상처받는 부분들 또는 화가 나는 어떤 포인트들을 내가 극복해 나간다면 윤회를 사슬을 끊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끊을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해요. 불교나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내가 환생할지도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산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안 태어나겠다 인간으로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인생에서 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이거 뭐터로 사냐 약간 이러는 거죠. 해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는 경지로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물건을 소매로 팔았어. 그럼 도매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들은 실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많으시다고 하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가셔라. 이걸 갖다가 사업화를 해라. 내가 치킨집을 잘 했다. 운영을 했다. 그럼 치킨 프랜차이즈를 해라.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가게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교육시키고 전체적인 브랜딩을 하고 기획을 하고 이런 거를 해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위 차원으로 진짜 수호천사가 도와줘서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관계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도와줄 사람 많고 주말에 만날 사람 많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이랑 지금 보면은 자 관계랑 지금 제가 이제 일에 대해서 봐드릴 건데 나머지가 보면은 포환즈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포환즈 카드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카드들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고 또는 뭐 메이저 카드라든지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관계와 일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반대로 일과 관계가 이어진다라든지 여러분들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야, 나 토요일에도 만날 친구들 있고 일요일에도 술 한잔 할 친구 있고 뭐 월요일에도 같이 수다 떨 친구들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오늘은 그렇다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설계를 해줄 사람이 있고 실무 현장 감독을 해주실 분이 있고 또 돈을 대줄 사람이 있고 은행이 있고 요렇게 여러분들은 일적으로 관계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 아니면 인맥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편지 카드도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걸 보면은 뭔가 소식이 올 거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 사랑에 있어서도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관계나 어떤 일이 풀려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서로 축배를 들고 축하를 하고 뭔가 계약을 맺는다라든지 계약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도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진행이 가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일이 지지부진하게 오래 걸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일이 빨리 진행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게 된다. 공부가 빨리 궤도에 올라갈 거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빨리 궤도에 올라갈 거다. 직장을 옮긴다. 빨리 여러분들이 거기서 적응을 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원인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고 인맥이 있고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전화해갖고 조언을 원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포진돼 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도움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 나 정말 힘들어. 나 합격했어. 내일처럼 기뻐해줄 사람이 있다라든지 나보다 더 슬퍼해줄 사람이 있다라든지 이러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나아가고 내가 때로는 힘들고 상처받고 피나고 멍들고 해도 그거 얼른 치유해가지고 또 빨리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 인간 관계들 이런 게 좀 같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 수호천사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람 너 필요해? 저런 사람도 필요해? 야, 그 사람한테 좀 잘해. 나중에 필요해 다. 뭐 약간 이런 것들 연락해봐. 뭐 이런 거가 그동안 좀 있었던 게 발휘가 되는 게 아닐까. 아,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구나. 아, 이 사람이랑 요럴 때 좀 도움을 받는구나. 또는 내가 도움을 주는구나. 요런 게 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선택해보고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죠. 수호천사에게 축복받게 될 일. 뭔가 살면서 내가 나만 잘났다 또는 내가 당연히 응당받게 될 일이었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죠.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나를 이렇게 좀 굽어 살핀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존재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존재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고 항상 좀 겸손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존재로부터 내가 어떤 축복을 좀 받고 좋은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이나 뭐 일이나 어떤 돈, 공부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든 80점짜리, 90점짜리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서 느끼지만 때로는 어떤 그 점수라는 게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사람들을 저도 이제 많이 만나기도 하고 상담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항상 한 8, 90점, 100점짜리 정도는 돼. 여기서의 문제인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아, 선생님 제가 뭐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요. 뭐 상황,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대략적으로 이걸 점수로 물론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봤을 때 한 88점인데 지금 한 83점으로 떨어져 갖고 속상해하네 이 사람. 요렇게 좀 느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40점, 30점 막 이렇게 여기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굴 만나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안타깝게 이게 그래요 좀. 누구를 만나든 3, 40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능이라는 거. 뭐 되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제도나 저도 그런 것들을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그 시절에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막 12년을 준비해서 수능을 보고 뭐 이렇게 대학을 입시를 하는 거는 좀 뭐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안 되기는 하는데 공부를 하는 그 어떤 공부가 하는 그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수능이다, 뭐 수학 왜 하냐? 왜 나는 인문학 쪽만 할 건데 왜 수학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어떤 공부를 해야 할 어떤 타겟이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피부 관리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아니면 뭐 당구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당구 치는 걸 좋아하게 돼갖고 그러면은 그 대상이 내 뭐건 간에 공부를 어렸을 때 좀 해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공부든 좀 잘하는 것 같거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운동신경이 워낙 뛰어나서 잘할 수도 있지만 좀 운동을 하는 센스가 좀 있고 노력을 할 줄 알아서 이 노력을 할 줄 안다라는 거는 공부를 할 줄 안다라는 거랑 동의어예요. 노력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공도 좀 잘 다루고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전체적으로 다 잘해.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항상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보면은. 심지어는 분야가 다 달라도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뭐 당구도 잘하고. 예를 들면 요즘 사회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점수 자체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좀 수준이 높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뭐 막 굴러 먹고 막 이러는 느낌이 아니고 되게 인간애적인 사랑, 그리고 저 사랑에 있어서도 되게 잘 알아요. 내가 어떨 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파멸적인 사랑을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은. 안나 카레리나 뭐 이런 주인공 안나처럼 그런 건 아니고, 뭐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높으시다 보니까 애초에 목표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3급을 목표로 한다. 여러분들은 1급이 목표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사랑, 오늘 제가 봐드리는 어떤 이 주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어떤 축복의 수준 자체도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80점이냐 90점이냐 100점이냐 40점이냐 이것도 이 축복의 어떤 나의 점수잖아요. 내가 받게 되는 복의 어떤 양이나 질이잖아요. 그게 퀄리티잖아.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 축복을 받는.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한데, 뭐 기회를 몇 번 놓쳤다라든지,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번번이 조금 미끄러졌었어.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거는 그냥 과거의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아픔과 실수가 없었으면 지금 앞으로 받아들일 여러분들의 이 두 가지 축복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시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많은 카테고리와 어떤 나이도 다 다르고 서로 여러분들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게 예를 들어 1개가 있어, 2개가 있어, 3개가 있어.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을 좀 축복, 이제 받을 여러분들의 이제 사랑, 이루어질 사랑을 받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뭔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든지, 뭐 이상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상형을 만나게 된다라든지, 이상적인 모습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든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서로 좀 다르잖아요. 나는 뭐 누군가랑 이렇게 어디 테라스에 앉아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커피 한잔하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 아니 나는 각자 보고 싶은 뭐 유튜브, 넷플릭스 보면서 서로 이렇게 기대 갖고 그냥 소파에서 같이 시간 때우는 거, 나는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다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다. 축복을 수호천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까지의 과정은 좀 힘들었을지라도 과정 중에 있었던 거다, 여러분들은. 그 경로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고, 그 경로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길이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수호천사가 준비해둔 축복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들, 투자나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준이 좀 높아요. 보면은 기사소드 카드, 그러니까 실무에 되게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알아. A부터 Z까지 다 안다라든지 그런 느낌이고, 흐름 자체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흘러가냐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은행이라든지 약간 어떤 권위 있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돈이 많은 분들,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 뭐 아니면 쩐주한테 돈을 받는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뭔가를 스타트를 끊어. 이거 괜찮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사업 분야가 될 수도 있겠죠. 돈이 되는 어떤 분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돈이 되는 어떤 스킬이나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라든지, 그랬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 뭐가 돈이 된대. 야, 그거 배워봐. 자격증 따봐. 그랬는데 그거를 따는 거랑 그걸로 일감이 들어와서 돈을 버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급을 땄어, 뭔가를. 아니면 뭐 그 자격을 좀 갖췄어. 수료를 했어. 6개월 배웠어. 그래서 나는 실력이 정말 좋아졌어. 지금 나한테 당장 일을 맡겨도 해낼 수가 있어. 근데 일이 없으면은 여러분들도 굶는 거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상위 차원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또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수호천사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일감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할 만한 걸 뭔가를 콕 집어놨어. 내가 분석이 완벽해. 정말 이건 괜찮아. 근데 내가 조금 뭔가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좀 끌어 쓰고 싶어. 그랬을 때 그거를 받아서 더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왕제로 간다라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풍요로운 어떤 그 대지,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밀이나 이렇게 쌀이 익어가는 그 곳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바람 살랑살랑 불 때 이렇게 팔을 이렇게 휘저으면서 되게 이렇게 아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런, 이거 다 수확물이 거잖아요. 결국은 옛날에는 땅이 제일 중요했잖아. 땅 농산물이 제일 중요했고 그런 영지 같은 느낌인 거란 말이죠. 이 여왕제가 이 자기 영지에서 딱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근데 잘 보면은 우리 몸 누일 공간 하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요새 뭐 꼭 땅만 있는 건 아니잖아.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아니면은 뭐 인터넷 사업하는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잡히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수많은 돈이 창출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발점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분석과 결정에 의해서 스타트를 딱 끊고,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만은 안 돼.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일이라도 누군가 줘야지 내가 돈을 벌지. 그럼 누가 나한테 일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뭐 돈을 준다라든지, 뭐 대출을 해준다라든지,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풍요로워지는 어떤 금전, 재물,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나 봐. 누군가랑 약간 다툼 같은 게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관계적으로 약간 피곤한 느낌, 뭐 서로 뭐 질투를 한다라든지, 서로 좀 다퉜다라든지, 싸움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놓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 너랑 완전 절교야. 나 이 사람 안 보고 살 거야. 물론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은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막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다시 내 뒤에 와갖고, 내 앞에 와갖고 조용히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아니면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어.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되게 어설프게 막 표현을, 그때 뭐 내가 좀 아니었어, 막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정식으로 사과를 할 수도 있지. 왜냐면 다시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니까, 뭐 사과를 한다라든지, 뭐 감사함을 표현을 한다라든지, 뭐 미안함을 표현한다라든지, 이러면서 관계를 좀 다시 시작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안 좋은 게 있었을 거고, 그 안 좋을 거가 있었다는 건 전제하에 그게 풀려나간다, 약간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는 그동안 좀 힘든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게 그 상대방에 의해서 좀 풀려나갈 것이다. 나는 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쭈뼛쭈뼛 대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비굴한 느낌도 좀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이거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로 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그 전 단계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뭐 안 좋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명확한 여러분들만의 고집과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자기 주장,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어떤 뭐 아이디어 회의라든지,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조율, 의견 서로 교류를 하고,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도 서로 교류를 하고, 이럼에 있어서 나의 줏대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줏대가 없어갖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거 관계가 설령 뭐 없어지고 정리가 되고 싸우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나의 신념, 관계에 있어서의 나만의 생각, 친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뭐 올바른 친구,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맞고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맞다. 아니다 싶으면은 퓨즈 나가는 것처럼 그냥 나간다. 되게 좀 대쪽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어설프게 좀 우물쭈물 대다가 막 상처받고 이러지는 않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처를 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라는 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 상처일 수 있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근데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상처 줄 거 두려워하면은 인생 제대로 못 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상처 줄 거. 물론 뭐 일부러 막 칼질을 하라는 건 아니죠. 근데 나를 보호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내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A라는 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나는 A가 맞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이 A를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A를 못하면은 그건 내 인생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낫지.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뭐 피해를 주고 해를 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계라는 게 직접적으로 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해를 받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고 그 사람 말에 따르고 내 주장이나 내 진심을 억누르고 그냥 구겨 넣고 어디다가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거랑은 반대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일 거다. 그래서 상처를 받을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줄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적인 부분들, 사업이나 뭐 적성 그런 것들. 지금 있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분야를 하고 있어. 그러면 A라는 분야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야. 이게 맞나?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계속 뭔가 외주 인원들이 우리 일들을 대체하고 있고, 계속 뭔가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고 사장이나 대표는 아니면은 그 일 자체에 대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서 내가 원래는 좋아했었던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게 더 이상 예전에 그 일이 아니야. 나한테 의미가 퇴색됐어. 뭔가 나의 인내심만은 갉아먹어. 그냥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디 떠나기 되게 좋은 시기예요. 이직하고 퇴사하고 뭔가 바꾸고 변경하고 진로를 변경한다라든지 산에 이동을 한다라든지 전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적성을 찾아 나간다, 아니면 화를 낸다라도 가능해요. 근데 화를 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의 이동이나 여러분들의 변화나 여러분들의 발전에 그 에너지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화도 에너지거든요. 화 제가 말씀 가끔 드렸는데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부정적이죠. 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화는 에너지다. 화도 내는 사람들만 내어보면, 그래서 화가 물론 나쁘게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나오면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화 나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잘 발휘를 해갖고 나를 위해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의 불만, 지금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장사, 사업, 내 분야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뭔가 비전이 없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불평불만과 화의 에너지를 굉장히 잘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킹이 나와요. 킹. 그러니까 왕은 완제든 컵이든 펜타든 소드든 그 원소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마스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스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에너지를 뭐 태극권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막 나의 화에 막 내가 막 어떤 내 화와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이런 거에 막 짓눌려 갖고 내가 막 어버버하고 막 벌벌벌 대고 막 견디고 있고 이거를 못 버텨서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도 있는 능력이고 있고 에너지 량 자체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 뭐 이직 준비 포트폴리오 쓰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뭐 9 to 6로 하는 와중에도 엄청난 열의를 발휘해서 밤새 이거를 또 하고 또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뭔가 지금 있는 장소에서 뻥튀기처럼 뻥 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뻥 튀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것에서 기원해요. 불만, 불평, 비전이 없거나 갈등이니까 인간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죠. 인간 간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어요.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갈등. 근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디 이동하기도 좋고 이직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지는 않아. 그래서 나쁜 직장 상사가 있는 어떤 곳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제일 잘 될 수도 있어요. 같은 회사를 들어가서 뭐 동기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8명은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났어. 잘 정착도 했어. 그래서 거기서 잘 나가. 괜찮아.
근데 나머지 2명은 정말 좀 별로인 주직을 갔어. 같은 동기고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여기서 정말 나를 힘들게 푸시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야. 그 2명 중에 1명은 그 푸시하는 사람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 그걸 극복하고 이 나머지 8명의 동기들보다 빨리 진급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물론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고 퇴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1명 너무 안 좋아. 이 방금 직전에 설명드린 분이랑 비슷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람은 빨리 이직 준비를 하는 거야. 아니면 빨리 다른 쪽 분야로 넘어가. 갑자기 이 사람은 원래 여기는 뭐 엔지니어 회사였는데 막 진짜 열심히 찾은 거야. 난 여기랑 안 맞는다. 난 목공을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목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나와 천직인 거야. 어떻게 보면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좋게 이렇게 됐으면 그 목공이라는 걸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삶에서의 모든 어떤 힘듦이나 기쁨이나 심지어 기쁨조차도 거꾸로 뒤집을 필요도 있어. 이게 과연 진짜 나에게 행복일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래서 나쁜 것들도 좋게 변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태도나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런 능력도 키워나가는 것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에너지가 충분하다.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지금 이거를 물꼬를 완전 바꿔. 그냥 나의 이 에너지가 크니까 나의 이 스케일이 큰 거야. 여러분들의 볼륨 자체가 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은 A라는 분야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B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그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적으로도 그렇고 뭐 편지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좋은 소식을 듣게 됐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딜 지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정부나 이런 부처에 내가 뭔가를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승인이 나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건설, 아까 제가 뭐 비유를 드렸던 것도 뭐 건축이나 건설도 비유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다 승인이 돼야 되는데 하세요 뭐 이런 소식이 온다라든지, 그래서 새로운 거를 뭐 한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열정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곳에서의 뭔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수호천사로부터 도움도 받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돕고 이렇게 해서 좋은 소식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4번 분들의 카드 리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호천사에게 축복받게 될 일이라는 고민 주제로 함께 타로카드 리딩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저희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슈퍼땡스,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